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3개월 한 번씩 있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어쨌든 그 마무리가 됐고요. 오늘 뭐 조금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금요일 치고는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잘 방어를 좀 해줬다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. 우선은 이게 코스피의 오늘 10분봉 차트입니다. 장 초반에 좀 올려놓고 나서 쭉 밀리길래 오늘도 뭐 일반적인 금요일하고 비슷하게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좀 그 생각을 했는데요. 다행히도 하방에서 아래꼬리 좀 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돌려 세워내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오늘 뭐 괜찮은 흐름으로 10시 반 정도 보시면,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한번 알고 계세요. 10시 반 정도가 중국 시장이 좀 열립니다. 그래서 이 10시 반까지 좀 빠지다가 이 10시 반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상승의 추세로 돌려 세웠고,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이슈가 왜 뭐 있었느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,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9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면서 중국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어요. 그렇다 보니 좀 그런 것들과 커플링이 좀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고,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요. 아울러서 오늘 빅테크 규제에 대한 부분들, 그 여당을 통해서 나온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 이슈로 꽤 많이 빠졌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총 18조 정도를 어제까지 날려보내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카카오는 1.17%, 네이버는 2.76% 상승이 좀 나오면서 어쨌든 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을 했고, 코스피는 외국인이 5,170억, 순매도 기관이 2,300억 순매수 했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는 1,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방어를 잘 해줬고, 외국인은 또 이제 기관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좀 매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빠졌는데, 그래도 최근에 보여준 이 일봉상의 흐름에서 중요한 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평선을 좀 지지해주는 느낌으로 다행히 좀 마감을 했고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202평선을 한 번, 두 번 지지해주면서,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던 쌍바닥 만들고 저점 높여주는 흐름으로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하고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기대라는 것은 비단 EID라는 종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많은 다른 종목들, 포트가 하나는 아닐 거잖아요. 그런 종목들의 반등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왔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은 EID에 대한 이슈는 딱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. 현재 상황으로는요. 딱히 특별한 것은 없고요. 뭐 없는 이슈를 제가 만들어내서 괜히 뭐 긍정 회로, 희망 회로를 돌려서 괜히 좀 구독자분들 판단하시는 데에 혼란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서 긍정적인 이슈는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울러서 공시를 통해서 혹시나 무언가 좀 기존의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관련한 내용들은 여전히 좀 기재 정정을 통해서는 뭐든 거래소 금감원 공시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. 9월 3일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는 뭐 따로 특히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주 주목할 만한 뭐 이벤트, 뭐 내용, 미디어를 통한 어떤 노출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흐름을 계속 좀 가져가고 있고요. 아울러서 빠졌을 때에 최대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금액은 380원 정도, 요 라인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급격하게 정말 더 밀릴 수가 있고, 다만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기존의 히스토리를 좀 보면 한 3차례 정도가 있었는데, 이건 여러분들 기본 세팅되어 있는 이평선이 아닙니다. 이평선에서도 300 이평선 따로 세팅을 한 거예요. 중장기 이평선을 좀 보는데, 이 300 이평선에서 찍혔었던 때는 항상 충분히 과매도, 충분히 좀 많이 밀린 상태였어서 곧바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밀린다면 이 자리까지 밀릴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302평선이 맞닿는 지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. 근데 다행히 오늘 어쨌든 아주 미약하게나마 양봉이 나왔고
0.7% 상승해주면서 이 하방을 확실히 밀어버리는 듯한 느낌은 안 나왔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밀린 상태에서 반등도 이렇게 약하다면 아무리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소외되면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EI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려서 차라리 한 380원 정도 라인까지도 한번 밀어보고, 아니면 이게 이평선도 이렇게 조금씩 올려 붙을 거거든요. 올려 붙으면 한 400원 정도 가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. 며칠 정도 소요가 되면 2, 3일 정도 뒤에는 그때 차라리 한 400원 정도 라인에서 이평선 닿는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좀 지지해주고 움직이는 좀 그런 흐름이 기대해볼 만한,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어떤 가능성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가져갈 때에 모르겠습니다. 이제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. 천차만별인데,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EID가 어쨌든 유중으로 좀 빠져버렸고 22평선 지지하는 흐름에서 한번 세게 쏴줄 수도 있는 요 자리에서 지금 밀렸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뭐랄까요,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답답하셨을 텐데,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유중 나온 이후에 월요일날 이렇게 양봉 세워놓고 나서 그걸 이내 반납해버린 상태에서 아마 지금 최소 여러분들 계좌가 15%에서 20%씩은 전부 다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소.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태에서 그냥 그걸 손절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바닥을 좀 잡은 다음에 혹여 좀 물타기해서 평단 낮출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모를까, 그게 없다면 사실은 조금 시간에 한번 기대보자. 왜냐면 우리가 10월 17일 날에 아마 10월 14일인가요? 그때쯤 아마 신규 상장일로 알고 있고 9월 27, 28일쯤에서 이 청약을 아마 복모의 청약을 좀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그 전까지 아무런 이슈 없이 그냥 아무런 기사, 아무런 이슈, 아무런 공시 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좀 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한 번쯤은 변동성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좀 재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어차피 20%까지 빠진 상태에서 많이 빠져야 저는 380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밀린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은 매도에 대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. 어쨌든 이번 주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도 썩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. 이번 주가 내리 지금 하루 빼놓고 다 음봉이었습니다. 오늘 물론 아랫골 달면서 올라왔지만요. 이 올라오는 아랫골이 단 이 양봉에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, 보면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이날 물론 양봉 개파락으로 해가지고 16%까지 밀리고 반등 나온 양봉이긴 하지만 코스피의 흐름과 비슷하다는 거죠. 다음 주에는 아마 특별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시장이 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, 그렇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이슈가 붙어준다면 그래도 좀 이 갭은 좀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는 어떤 판단을 조금 유보하시고 최소한의 이 추석 전에 한 주 정도의 흐름은 좀 지켜보시면서, 물론 추석 전에 현금화 시키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것을 감안하다 치더라도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석 현금 확보 물량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매수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, 바닥만 잡아준다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조금은 이제 참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드립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보는 지표가 스토캐스틱 OBV 요 정도를 좀 주로 보는데, OBV를 통해서는 매집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넌지시 파악을 해보는데요. 보세요. 뭐랄까요, 이 OBV 차트를 보면 이게 OBV 선인데, OBV 선이 물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막 흔들흔들은 하지만 어쨌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, 어쨌든 거래량 자체가 양봉일 때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일봉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만, 사실 OBV가 물론 살짝 이탈은 했지만 아주 큰 하락을 보이진 않고 있어요. 지금 보면. 그래서 저는 이게 하락폭에 비해서 OBV의 하락이 굉장히 적고,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집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.
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자, OBV 차트라는 것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으면 아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, OBV 차트로서 좀 뭔가 인사이트 있게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스페코라는 종목을 보면 엄청나게 상승하고 나서 엄청나게 밀렸죠. 거의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12,000원인데 6,000원 언더니까 50% 반토막 났는데, OBV 선은 크게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. 오히려 추세 상승을 합니다. 서서히. 그러다가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 고점을 오히려 돌파해버리는,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OBV가 신뢰성이 있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거래량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.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말도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지금도 보면 이 스페코라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물론 쭉 빠지긴 합니다만, 다행히도 이 OBV 라인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면서 사실상의 이런 그 하락에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물론 100% 맞는 건 아니지만, 예,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, 뭐 서서히 물론 주봉상으로 좀 빠지긴 하지만요. 그만큼 이제 빠지는 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죽어서 빠진다라는 거죠. 이게 어찌 보면 매집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EID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봉상으로의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, OBV를 말씀을 뭐 드리는 것보다도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, 여러분? 302평선이죠. 주봉상의 302평선, 주봉상의 302평선을 300주 이평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그걸 보면 이 라인을 지금 정확하게 돌파해주고 거의 이 정도에서 약간 밑에서 지금 지지라인 깨버리고 약간 밑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는 이 소위 말하는 이 피레침, 도지형 피레침 음봉을 조금 이제 상승 쪽으로 돌리면서 이 302평선 윗구간에서 놀 수 있게, 여기 윗구간에서 정확히 거기 좀 걸려 있거든요. 놀 수 있게 좀 돌아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, 주봉상의 OBV를 보면 많이 흔들면서 가긴 했습니다. 막 흔들면서 가긴 했습니다만, 요 시점 7월 26일 정도 전에는 어찌됐건 이 시그널 선이라 그래서 이 보조로 지금 잡아주는 요 선을 깨지는 않고 계속 추세 상승을 하고 있었다가 한번 이번에 밀리면서 여기를 뚫어줬거든요. 그런데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 얼마든지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음 주면 돌려 세워서 이 라인에 돌파를 해서 다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도 충분히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면서요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번 주 한 주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. 이번 주 한 주만 가지고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지금 이제 많이 매도가 돼서 어느 정도 과매도권에 다시 진입을 했고요. 다시 좀 진입을 했고, 이슈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, 다만 이 거래량만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뭐랄까요, 조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385원 정도의 라인에서 이게 조금 더 올려붙였을 때, 아마 다음 주 조금 더 올라가면 한 300원대 조금 더 후반에서 400원 초반 정도에는 아마도 이게 더 빠진다면 닿을 것이고요. 그 시점쯤 해가지고 지지를 좀 해주면서 반등에 대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,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,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은 뭐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힘을 내셔야 될 때가 아닐까. 오히려 이 답답함을 가지고 그저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, 아직은 그래도 뭐가 나와도 나올 이슈가 있으니 조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주말에 다른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EID에 대한 종목은 조금은 기억 속에서 내려놓으시는 게 마음적으로도 편하지 않으실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순매수 현황을 뭐 보면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만 3억 정도는 담아줬어요. 3억 정도는 좀 담아줬고, 시간 외의 단일가에서는 보합으로 상승도 하락도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. 뭐 금요일이기도 했고, 이제 곧 다음 주면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거래가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한 월화 정도
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15, 16, 17일에는 그렇게 활발한 거래가 막 이루어지면서 하진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비중 있는 거래가 쉽지가 않죠. 추석 때 어떤 이슈가 나올 줄 압니까? 추석 때 혹여라도 이슈가 좀 그 흔들흔들하는 게 나와버리면 시장 전체가 또 추석 끝나고 나서 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신규 진입보다는 관망하면서 보유하는 종목들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EID 역시 마찬가지다.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, 다만 그 이슈와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핸들링하는 어떤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수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면 모를까.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어떤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보다는 확실하게 좀 밀릴 거면 밀려서 바닥을 잡아주거나, 아니면 이미 바닥을 한번 잡았다라는 전제 하에 다음 주 상승으로 지난번 하락분 플러스 갭까지 메우는 흐름이 나오거나,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,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강한 하락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하락이면 그저 하락의 정도만 보고 매도보다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은 늦추고,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다음 주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어찌됐건 그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,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정리할 때는 좀 아니지 않나, 지금 생각이 됩니다. 네,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렇죠? 그리고 알람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. 영상이 하단에 이렇게 하트로 땡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거 눌러서 후원도 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부탁 좀 드릴게요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